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지금 국내 대표 커버드콜 중에서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리 커버드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타이거 200 타겟 이클리 커버드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ETF들을요, 어떤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매 차익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주식 배당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옵션 프리미엄 또 분배금은 어디에 속하는지, 너무나 복잡한 과세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정말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매매 차익은요, 거의 비과세입니다. 주식 배당은요, 과세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은요, 거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좌를 사용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10억, 20억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황을 달리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론만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론도 알고 있지만 실전과의 그 차이점을 파악을 해서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이론은 어떤 것이냐? 매매 차익은요. 배당소득세 과세. 간단하게 국내 커버드콜 ETF는요. 매매 차익은 과세예요.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만 딱 봤을 때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 이거 매매 차익 배당소득세 과세니까 연금저축에서 투자해야겠구나. 그래야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가 포함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연금저축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전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미니멈이 하나 있죠. 매매 차익 과표 중분 곱하기 15.4. 좀 더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차익하고 과표 기준가 증분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15.4%를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저희 구독자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오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주당 약 9,635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현재 약 13,060원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평상시하고 다르게 아주 급등을 했던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시장에서 과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네, 실제로 거래 가격으로 인한 차익은요, 주당 3,425원이나 차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표 기준가로 봤을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차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매매 차익으로 주당 약 3,425원이었나요? 근데 가표 기준가 증분은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얘를 선택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15.4를 곱한들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세 과세라고 했지만 실전에서는요. 이렇게나 수익이 많이 났는데 가표 기준가 수익은 차익은 없다. 그래서 매매 차익은 결국적으로 비과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코덱스, 라이즈, 타이거, 200 타겟, 이클립, 커버드 콜 매매 차익 거의 비과세이고 주식 배당은 과세이고 옵션 프리미엄은 거의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좌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종목별로 이런 가표 기준가가 조금 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 가표 기준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립 커버드 콜의 기준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9일 날 13,060원이죠. 여기에서 가표 기준가는 9,790원입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11월 24일 날 12,685원이에요. 가표 기준가가 9,792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거래 가격은 증가가 되었죠. 12,600원에서 13,000원이니까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표 기준가를 보면은 9,792원에서 9,790원이야. 오히려 2원이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월 24일 날 매수하신 다음에 12월 19일 날 매도해서 매매 차익 수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세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가표 기준가는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매매 차익하고 가표 기준가 증분, 네, 매매 차익은 존재했지만 가표 기준가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한다 그랬죠, 미니멈. 작은 거를 선택한다면 15.4%를 곱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0인데 곱하기 15.4를 한들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매매 차익은 거의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요. 과세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론은요. 그러나 우리는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과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가표 기준가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최근에도 11월 달에 약 12,000원에서 주가가 13,000원대로 올랐는데 가표 기준가는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표 기준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전에서 크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 정도로 오르지는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거의 비과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런 또 커버드 콜 또 여러 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가표 기준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가표 기준가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오르는 게 별로 없구나 하면은요.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ETF들은 분배금, 배당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이퀄 커버드 컬의 최근 분배율은요 매월 약 1.46% 또는 1.42% 정도씩 고분배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상당히 많다, 배당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절세 계좌를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가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해당 ETF 오른쪽 자세히 보시면 주당 과세 표준액이라고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분배금 많이 받지만 여기에서 실전에서 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196원 중에 3원, 어떤 달은 0원이에요. 8원, 6원, 10원, 아주 미미한 수치의 주당 과세 표준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 자금이 아니시고서는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년도 만약에 1억 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연분배금이 약 1,80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가표 표준액의 경우에는 약 17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해당 ETF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같은 계좌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나스닥이나 S&P 그런 미국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는요, 부동산 세금도 복잡하고 이렇게 금융 세금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절세 방안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커피원 멤버십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멤버십 꿀팁 영상에 좋은 영상 앞으로도 하나씩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